우리 아이한테 가장 좋은 놀이터, 과연 어디일까요? 정해진 장난감 하나 없는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게 성장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통해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하루를 보면 학원에 숙제에 정말 빽빽하죠. 자유롭게 그냥 놀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에게서 진짜 놀이를 빼앗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두 놀이터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왼쪽의 일반 놀이터는 놀이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미끄럼틀은 타고 내려오는 거고 그네는 미는 거죠. 근데 오른쪽 숲은 어떤가요? 여긴 정답이 없는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도전을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는 곳이죠. 아니 그냥 놀이터가 다를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차이가 이 연구가 주목한 현대 아동기의 핵심 문제랑 딱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과 자연 그리고 진짜 놀이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의 서론에서는요, 산업화 때문에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놀이 공간이 사라지고 있고 이게 아이들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직접 부대끼면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아이들을 다시 자연으로, 그 자유로운 놀이의 세계로 돌려보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의 한 연구진이 숲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무대는 바로 제주의 아름다운 사려니 숲이었습니다. 여기에 만 4살짜리 아이들 24명이 모여서 무려 12주 동안 총 24번의 특별한 숲속 놀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이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구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숲에서 놀기 전에 아이들의 사회성 점수를 한번 재고요. 그리고 12주 동안 실컷 숲에서 논 다음에 다시 한번 점수를 재서 그 변화를 비교한 겁니다. 시작 전과 후,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12주 뒤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진은 아이들의 사회성에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협동성, 조망 수용 능력, 자율성, 그리고 상호작용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능력이 숲이라는 특별한 교실 안에서 어떻게 쑥쑥 자라났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숲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아이들의 이 4가지 사회적 기술을 길러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변화는 협동성입니다. 이게 그냥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역할을 나누고 규칙을 지키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관찰 기록을 보니까 아이들이 정해진 장난감 없이 나뭇가지나 흙 같은 걸로 같이 뭔가를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개미들한테 집 지어주자! 이런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합치고 협동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12주 후의 협동성 점수가 3.73점에서 4.38점으로 껑충 뛰었어요. 숲에서의 경험이 그냥 좋은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정 가능한 변화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조망 수용 능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바로 역지사지예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성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죠. 숲에는 정해진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아이들의 상상력이 놀이의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러진 나무를 배라고 상상하고 여행을 떠나는 놀이를 한다고 쳐요. 그럼 누가 선장이고 누가 선원인지,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걸 정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고 다른 친구의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 효과를 딱 증명합니다.
친구의 관점을 이해하는 이 능력 역시 3.79점에서 4.41점으로 눈에 띄게 뛰어 올랐습니다. 상상력 놀이가 공감 능력으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말 그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을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숲에서는 이건 이렇게 노는 거야 하고 누가 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놀거리를 찾고 좀 위험해 보이지만 도전해 볼 만한 나무를 발견하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도성과 자율성이 길러지는 거죠. 이런 자유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점수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는 자율성 점수가 3.78점에서 4.31점으로 아주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었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상호작용 능력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잘 어울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숲은 살아있는 공간이잖아요. 아이들이 함께 탐험하다가 신기한 벌레를 발견하거나 예쁜 꽃을 보면서 얘들아 이리 와봐 이게 뭐야?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함께 발견하는 순간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함께 발견하는 기쁨이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분명해요. 긍정적인 상호작용 점수 역시 3.84점에서 4.39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연구가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유로운 놀이가 가진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연구자가 직접 내린 이 결론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숲 환경에서 아이들 스스로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놀이가 사회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핵심은 아이들을 믿고 자연에 맡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 연구가 주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꼭 거창한 숲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정해지지 않은 자유에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아이의 그 빽빽한 스케줄 속에서 잠시나마 스스로 탐험하고 마음껏 실패하면서 자신만의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작은 숲 같은 시간을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아마 이게 이 연구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